인맥관리 1급 노하우. 성공하려면 사람, 인맥관리부터 시작하라. 좋은 인맥은 성공의 열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인맥관리 전략. 지금부터 자신만의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당신만의 성공 전략 프로젝트. 효율적인 인맥관리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성공적인 인맥관리를 강의할 김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잘 연결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오면은 누구랑 사귀었냐, 또 너는 직장 가서 누구랑 만났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하고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간혹 내가 실력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하는 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예. 근데 그걸 이제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분도 있고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사귈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가 하는 목적과 관련된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오늘은 첫째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나 부탁도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목표가 뭔가 그냥 아무하고나 사귀는 게 아니라 내 목표와 관련된 사람이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내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또 뭐 있겠어요. 내가 장사를 잘한다 그러면 장사를 잘하고 싶다. 네. 그러면 장사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그 장사를 잘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뭐 자신의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직장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또 그러려면 좋은 인맥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인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이렇게 적어보라 그러면 수백 명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열댓 명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사람만 사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봤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고 그냥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하고 연결을 잘 시키는 것이 뭐죠? 인맥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뭔가 그런 것들을 잘했을 때 자기가 성공을 잘할 수 있는 인맥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거울을 먼저 웃나요? 안 웃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인상을 쓰는 사람하고 웃는 사람은 누가 더 좋죠? 당연히 웃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인맥 관리는 잘 웃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뭐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싸움을 하고 왔다. 아이들하고 다투면 인상을 찌그러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 만날 때 찌그러진다 이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 사람이 왜 나를 보는데 인상을 쓸까?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인상을 펴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내가 인상 쓴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인상 써야 되는데 도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있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맥 관리를 잘하면은 성공할까? 말들은 많은데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카네기 공대생들이 당신의 그 성공 요소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85%가 인맥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대생이라면 주로 뭘 하고 자기 기술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겠죠? 정말 자기의 어떤 테크닉 중요한 거 갖고 하는 사람들도 성공의 85%는 인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얼마나 그 인맥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짐 콜린스라는 분은 성공이란 무엇일까 할 때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나를 좋아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점점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성공이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돈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내 주변에 가족들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남성과 여성은 좀 다릅니다. 여성들은 잘 모이는데 남성들은 자꾸 흩어져요. 그런 거 실제로 못 느꼈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나이가 드신 남성은 혼자 살거나 혼자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여성들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위라든가 주변하고 자꾸만 이제 고립돼 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공은 내 주변에 내가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많이 몰려있으면 인맥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맥 관리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마음씨를 잘 읽어야 되고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남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그냥 딴 데 보고 제 집 사람이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모인 데 가면 이렇게 얼굴 문두당 찍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딴 사람 보고 있어요. 빨리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악수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죠? 악수는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쁘다고 이 사람한테 하는둥 악수를 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다든가 또 뭐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뭐 땅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든가 딴 데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굴을 자주 마주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줘야 돼야 남에게 복을 주듯이 줘야만이 상대방이 오는 것이 먼저 얻으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면은 어떤 분이 내가 줬는데 안 주더라.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돌아보면 다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뭐 하나도 없는데 뭐 주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인맥을 잘 형성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그냥 얻으려면 필요한 걸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기대하지 못한 것들을 줘야 돼요. 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이런 게 올 거다. 그런데 그거 외에 기대하지 못한 특별한 선물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하지 못한.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한 게 뭘까를 줘야 된다. 소중한 거를 뭐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인맥을 형성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요약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인가를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인가? 책임감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특징을 이렇게 적어보고 두 번째 내 장점은 뭔가? 그 다음에 개발할 점은 뭔가? 그 다음에 내 관심 활동은 뭔가? 그리고 핵심 역량은 뭔가? 내가 잘하는 남과 차별되는 역량이 뭔가? 그 다음에 선호하는 것들은 뭔가? 그 다음에 희망하는 목표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인맥을 내가 이런 거 해봐야지.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실제 잘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전기 기술자인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런 게 많이 있죠. 무조건 선호해서 뭐 탤런트가 되고 싶다. 또 지나면은 그 다음날 또 이게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또 그 다음날 지나면 뭐 또 다른 얘기 하듯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내 꼴에 맞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그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와 관련된 사람들을 사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쉽게 내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물어보거나 서로 의사교환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에너지,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성공에 이르지 못할 물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내 목표가 여기 있는데 일로 가서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멀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힘들죠, 이렇게 정리하려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이거 누구나 이걸 적는데 쉽지 않습니다. 인맥 관리도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노력을 하시면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곰곰이 내 특징은 뭘까? 또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우리가 뭐 노동부라든지 각종 단체에 가면은 이런 걸 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내 그 성격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딱 특성을 뽑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 목표를 언제까지 할 건가 날짜를 정해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나는 사장이 될 거야. 이러면 사장이 되겠습니까? 안 돼. 사장이 된다면 어떤 사장이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보면은 뭐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자기개발 면, 개인 생활 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제가 적어보는 거예요. 꼭 이대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내가 받고 싶으면 얼마나 받겠냐?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쭉 적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시급하게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걸 배워야겠다. 중기적으로는 이런 걸 M&A를 뭐 학위를 따야겠다. 장기적인 것은 뭘 해야겠다. 그 다음에 집을 사겠다가 아니라 아파트 25평 몇 년도에 얼마짜리를 어느 정도 사겠다라고 하면 어디에 되죠? 그걸 잘 사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죠? 그 동네에 잘 아는 부동산 관련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냥 집을 사는 게. 바로 이게 인맥 관리고 성공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도 바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내가 목표가 뭔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내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까 내 가까운 친척은 누군가, 또 과거 이웃들은 뭔가,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쭉 적어보면은 많은 사람을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인맥이 성공의 열쇠인 게 뭔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력, 목표 성공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 절약, 조직 문화 적응.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을 벌겠다. 어떻게 벌어야 되죠? 쉽지 않죠, 그렇죠? 자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제 동기분의 한 분 중 한 분이 회사를 처음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말단 사원이었어요. 사장이 되려고 그러니까 13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심을 하고 포장마차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 포장마차 주인하고 얘기하는 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지금부터 사장이라고 생각하고만 일을 해봐라.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할지 바뀔 거다, 행동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그래, 맞아.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그날부터 어떻게 사장이라면 내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야 되고 사장이라면 어떻게 누가 만나야 되고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남보다 빨리 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런 사례는 뭐 제 주변에만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거, 목표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직장 내 관련자들하고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되겠지,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사무직에 와 있는데 나는 영업직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업적인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 그거 연결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인맥은 내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간과 비용이 줄겠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여가 활동할 수 있고 또 가족들하고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경력 목표,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적응이다, 그죠?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조직에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어색한데 어떤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 회사나 조직에서 나하고 잘 맞을까? 나를 잘 도와줄까? 또 어떻게 내가 접근하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인맥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인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목표, 목적과 관련된 사람을 사귀라 그랬죠. 그 목표는 굉장히 아까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잘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나하고 만나고 일반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소개 이런 것들을 여러 단체가 많이 시키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짧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길게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할 말 또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그 사람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1분 30초, 즉 90초 이내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면 다들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까 그랬지 나의 특성, 내 장점, 내가 하고 싶은 뭐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스토리 이야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항상 외워둔다 그러면 누가 한번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떻게 해요? 쫙 그거를 인목력에 설명하면 딱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홍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남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바빠서 그러는지 또 홍보 시대에서 빨리빨리 홍보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남의 얘기만 잘 들어줘도 성공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의 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런 경력 코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런 코칭을 제가 합니다. 인맥을 만들고. 그럴 때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잘 들어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알아야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들 때 그 사람이 좋아하죠. 근데 자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귀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주 그 사람 만나면 뭔가가 찜찜하고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어쨌든 기분이 좋아. 예, 그 사람 속이 어쩐지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맞다라는 이거는 인간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심하냐, 덜하냐 뿐이지만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찜찜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분석해보면 뭐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그 사람 과거에 그 사람과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차주에 뭐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계속 도와주기도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좋은 점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내 장점이에요. 내가 다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자기 장점을 잘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낸다면은 그걸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다 똑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첫인상이다. 이 사람이 만나는데 아까 그랬죠. 집에서 딴 데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와서 이렇게 인상을 찌부리면 평상시는 좋았던 사람이 첫 번 만난 사람이 인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안 좋은 인상을 갖고 가게 된다 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한 2, 3분 전에라도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인상을 좀 피고 스스로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웃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얼굴을 생각하면요 실제로 조금 펴집니다. 그러고 만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건 뭐겠어요? 나를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야 된다겠죠. 그냥 인맥을 구축하는데 그냥 대충 알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까먹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어느 그 포스콘 그쪽에서 강의하러 갔는데 어떤 나이 굉장히 60대 후반분이 오토바이에다가 용접대왕 누구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 그러고 다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실력 있는 여자 용접대왕 홍길동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지 않아도. 자, 나는 회사에서 기획을 잘한다. 뭘 짜고. 기획 천재 누구 그러면 실제로 누군지 모르지만 딱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만의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자랑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자꾸만 키우다 보면 그게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죠. 그렇죠?
나는 뭐 해봤는데 별로 잘 되는 게 없다.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답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끄집어내지 않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잘 했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남들 따라하기 힘든 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 밟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지나쳐버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거 한꺼번에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가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하나하나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분들 나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언제 그런 거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KFC 보면 그 할아버지 그 하얀 아마 보신 분들 그분이 몇 세에 성공하신 줄 아세요? 그 미국 나이로 뭐 67세라고 그러죠. 1008번을 실패하고 1009번째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이를 뭐 안 먹을 수는 없지만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60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20대는 더 좋겠죠. 그렇죠? 20대부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매사에 솔선수범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솔선수범하는 사람도 눈에 띄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이든 단체 갔을 때 먼저 이렇게 한다면 잘 못해도 뭘 내가 도와줄까요? 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상이 남는다. 그죠? 저 사람은 인상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항상 이런 솔선수범하는 마음, 자세.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상대방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게 보면 쉽지는 않지만 존경하면 뭐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존경받으면. 누구나 존경받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나라는 사람을 각인, 인식시켜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르치님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는 것이죠. 동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정당 가입하는 거라든가 이 사회단체 가입하는 데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유럽이라는 데 가면 최소한도로 3가지 단체에 가입을 해야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한 군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동네 단체 있죠? 단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회봉사단체 하나. 그 정도 3개는 가입을 해야 저 사람이 시민이다 할 정도로 그런 단체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데 가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친목 모임. 친목 모임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내가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자기 지역에 내가 모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인맥은 굉장히 좀 쑥스러운 이런 사람들도 내향적인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카페에 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내가 좀 시간이 난다 그러면 모임할 때 뭐 번개 모임한다 이럴 때 가서 서로 의견을 고안하고 명함을 나누면은 또 새로운 인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맥 쌓기 뭐 노하우 10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외에도 많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잘 못하면 왜 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좀 개발해서 해본다든지 잘 하는 부분 특히 우리가 하는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합니다. 내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나를 잘 홍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 다음에 뭐죠?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잘 못 듣는다. 듣다 보면 짜증나죠.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어떤 사람은 한 말을 또 하고 해서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뭐라 그러죠? 저는 5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굉장히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사실 5번 했는지 6번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 그냥 5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쉽지 않지만 훈련을 하면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맥 쌓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쌓는 방법들을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자,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좋은 정보나 자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와인 동호회, 뭐 자동차 동호회, 뭐 MTV 자전거 동호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쩌다 들은 소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보내준다면 물론 뭐 그거를 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갑자기 급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나도 그때 상황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능하면은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상에 탁 남습니다. 그게 사람을, 인맥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자신의 스케줄을 쫙 보고 될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들과 이렇게 정기적이야 비정기적인 모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문자라든가 전화도 중요하지만 얼굴 한 번 보는 거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안고 손 한번 잡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껴안는 게 굉장히 이렇게 쑥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껴안으려니까 어렵지만 약간 이렇게 비껴서 껴안으면은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비껴 껴안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껴안는 걸 몇 번 연습하면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으려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근데 틈나는 대로 우리가 문자나 이런 메일을 보낸다겠죠. 꼭 우리가 급할 때 문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좀 여유가 있을 때 문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또 뭐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 언제 제일 많이 오죠? 명절 때라든지 뭐 할 때 많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보다는 그런 거 안 할 때 이게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보내는 게 좋다겠죠. 남들 다 할 때 보면 별로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를 잘 챙겨라 그러는데 특히 누구냐? 우리가 어떤 경조사라 뭐 이렇게 주면은 선물을 받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이게 뇌물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그만 선물을 본인보다는 가족들한테 주면 어떻게 했어요? 예,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금액으로 표시하면 처음에 이제 2만 원짜리를 본인한테 주는 것보다 2만 원짜리를 그 사람의 자녀한테 주면 어떻게 했어요? 몇 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 기억에 잊어먹지 않고 아이들도 이거 누가 어떤 분이 줬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맥을 관리하는 데는 바로 오히려 본인보다나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챙겨주라. 그 다음에 항상 자신을 먼저 개방해야 돼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할까? 어떤 사람 탁 이러고 있죠. 그렇죠? 딱 듣고 있다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가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푼수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말을 절제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사귀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하면은 뭐 별 문제 안 되고 푸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기만 신났어요. 누구 만나면 막,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뭐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가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떡해? 저 사람이 볼 때, 지금 뭐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예?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눈치도 봐야 돼요. 눈치를 딱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그러면 지금 만나야 될까? 다음에 만나야 될까? 지금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 그래서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야, 요즘 너 지금 무슨 뭐 고민이 좀 있니? 내가 나중에 올까? 뭐 이렇게 말을 던지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서 막 한다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관계도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보자. 그 다음에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 많다 이거죠. 이걸 다 그냥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나눠서 관리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아다니다 보면 명함을 많이 받습니다. 그쵸? 근데 막 명함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다음 막 잊어먹기도 하고, 어느 날 누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쌓여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일일이 다 뒤져야 돼요. 다 뒤져서 만나 보니까 또 직장 옮겨갖고 또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명함 관리기 요즘에 팔죠. 그렇죠? 쭉 넣기만 하면 관리해준다. 이런 명함 관리기를 통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에 이렇게 탁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한다면 쉽겠죠. 그렇죠? 그럼 금방 뜬다 이거죠. 요즘에 이제 휴대폰도 보면은 분야별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뭐 학교 특집은 학교에 관련된 사람 착
싶다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뭐, 예? 컨설팅 한다면 컨설팅 딱 누르면 사람이 쭉 나온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해놓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맥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머리에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컴퓨터나 이런 것도 가끔 어떻게 해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만 날리는 줄 알았더니 날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돼 그다음에 뽑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이로 이렇게 뽑아놓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진짜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사람과 인연을 쌓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하라는데 어떤 사람을 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 목적과 그리고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사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이나 자아가 유사한 사람을 만나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다. 내 가치관이나 내 자아가. 이런 사람은요, 거의 변치 않고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또 학연, 그쵸? 저 사람이 나하고 뭐 고등학교 동창이야. 예? 저 사람이 뭐 해남 출신이야. 뭐 부산 출신이야. 그렇죠? 뭐 이런 자기네 혈연, 지연, 저 사람 무슨 김씨야. 이렇게 해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다, 겠죠. 이렇게 사귀면은 오래 못 가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나도 저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모임의 킴이나 리더와 만나라.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맨이라는 거예요. 리더 말고 우리가 뭐 반장, 회장 말고 또 그 모임에 가면 이렇게 좀 앞장서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 안 만나도 그 키맨이나 리더만 잘 사귀어도 어떻게 해요? 그 모임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안 사귀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참다.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만난다.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을 하면 꼭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쪼그라지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또 약간 이렇게 뻥이라고 그러죠? 뻥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잘해도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에너지, 좋은 힘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라.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상대방이 뭘 준다 그러지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나는 많이 주는데 주지도 않아?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잘 안 된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 보면 저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더라.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접근을 좀 해서 잘 사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항상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 잘하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질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 꽁생원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돈 벌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조그만 기업주, 영세 기업주부터 대기업주까지 요즘에 공부를 무진장합니다. 기업주들이. 옛날처럼 그냥 남들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부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이가 드신 남성들이 나이가 먹으면 혼자 자꾸만 갈까. 그분들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거와 관련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또 시작이네. 그래 속으로 그렇죠? 네. 또 심한 사람은 그거 100번도 더 들었어. 그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쑥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정직과 신뢰. 참 이게 어렵지만 정직한 사람들하고 사귀면 손해볼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만나면 신나고 도움이 되는 사람.
야, 저 사람 만나면 뭐 노래방을 가든 어디 가든 신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말만 하면, 야, 됐어! 그렇지 말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다. 내 말 다 끝나지 않는데 중간에 딱 가로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해봐야 별로 결론도 나지 않고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은 사람. 그러면 시간도 사실은 단축돼요. 그렇죠? 중간에 안 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 게 지연, 혈연이죠. 그렇죠? 동네 사람, 내 고향 사람, 우리 친척, 피를 나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걸 많이 봅니다. 혈연 이런 것을 할 때 자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 하면 그래도 뭐 우리 식구가 떼어먹는 게 낫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계산대에 그런 사람 앉혀놓는 게 그렇죠? 떼어먹는 게 중요한 건 매출 15% 앞으로 이거 엄청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혈연 지연에 쓸 때 정말 제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연, 동창, 그렇죠? 이게 요즘 사람들 여기 말하는 뭐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그렇죠? 어떤 능력이 있다겠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만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래 못 간다. 자,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자,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수치를 한다면 저 사람 열이고 나는 다섯 있다. 그럼 열 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섯 있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유 나보다 못한데 이렇게 생각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성 보고 능력 보고 사람을 사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비전, 가치관.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고서 사람을 사귀어야 오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자아 이렇게 했는데 자아 같은 사람을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이나 비전 이런 게 유사한 비전 뭐예요? 내 목표잖아요. 그렇죠? 내 사명. 그렇잖아요. 이거와 같은 이런 유사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이 어때요? 인맥, 성공 요소다 이겠죠. 그래서 자신을 한번 어떤 사람과 하는지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데가 어디 있죠? 능력, 전문, 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려워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그러면 이제 그 인맥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유사한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옆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yes, 뭐 밑으로 가는 사람은 n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같이 예를 들어 직업같이 하는 건다 그러면 나와 유사한가? 그 다음에 구직기회가 둘 다 혹은 한 사람에 주어지는가? 뭐 이런 걸 찾아보고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리는 거죠. 계속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 어때요? 1차로 나오고 가정 밀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분류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하냐라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 이죠. 그래야 그 사람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거부감이 덜하고 어때요? 그럼 시간도 세이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다음에 뭐 아주 안 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이게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뭐 잘만 하면 뭐 되겠다 하면 2차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렇게 접근해 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조금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아는데 1차 그룹은 공통된 가치관, 아까 했죠.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3차 그룹은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크게 한 5가지 나는데 어떤 사람 마당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형이냐 막 어떤 사람은요 정보를 탁 쳐놓으라고 머리로 그렇죠? 야 어디 이게 탁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테나 막 어떤 사람 어때요? 여기다가 또 가고 저기다가 막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전망해놓고 어떤 분은 말뚝 딱 박아놓고 여기 온 사람은 다 이렇게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더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하나 쓰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즉 인맥을 쌓는데 중요한 게 뭐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느냐?
그 말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듯이 세 가지만 일단은 딱 머리다가 외우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크게 볼까요? 예, 그렇군요. 그럴 수 있네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운다면은 쉽다. 네는 어떨 때 하냐면은 맞는 말을 하면은 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맞는 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렇군요는 뭐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도 하고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근데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렇군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뭐 그렇죠? 그냥 나쁘지 않고 그렇죠? 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닌 말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죠? 네, 좋죠. 물론 그 안에 그럴 수도 있네요라는 걸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이 듣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마디만 딱 외우면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별로 싸움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해요? 틀렸어. 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죠. 그렇죠? 틀렸다고 딱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잘 듣는 거다. 이거죠. 효과적인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잘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 해요. 그럼 어때요? 말하는 사람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약간 몸을 앞으로 좀 숙이고 들으면 어떻겠어요? 예. 뭐 잘 듣는지 안 듣지만 말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신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어때요? 원래 평상시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몸을 앞으로 숙여서 잘 들어줘야 돼요. 또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할 때 막 손짓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네? 이러면은 상대방이요.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 그러면 나도 이렇게. 근데 이걸 알게끔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같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주면은 그분이 어때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니까 어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맥 형성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그래. 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그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네. 그 다음에 뭐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 하면서 같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안 하더라도 따라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이렇게 연습 몇 번 해보면 따라 됩니다. 그 효과적인 이런 성공적인 인맥 관리를 할 때는 말을 할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과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 있잖아요. 쭉 가는 사람 어떻게 졸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몸 손짓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저거 하면은 졸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 이 세 가지를 외우고 다니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하면서 듣는다 그러면 어때요? 가장 좋아한 의사소통이 되면서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인맥을 맺을 수가 있다. 여기 그림 보면 뭐라고 했죠? 이렇게 힘들고 오리무중도 뭐예요? 말이 잘 되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고 같이 키를 열고 그래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탑을 세울 수도 있고 내 목표를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데 찾지 말고 이게 간단하죠. 지금 한 것이. 그렇죠? 세 가지만 딱 외우셔가지고 말할 때 그거만 탁탁하고 고개를 같이 끄덕끄덕 되는데 가만히 네 그렇구나.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크게, 이제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동안 쭉 설명을 했는데, 내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축약해 보면은, 내 목표와 관련된 전문가 3사람만 여러분들이 찾는다라면 절대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저러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주변에 내 목표와 관련된 전문가 3명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성공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뭐랬어요? 그 전문가 3명 찾고 내 목표 찾고 말 3가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3가지만 딱 설명하면 돼요.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쁜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쁘게 나오니까 그 얘기만 한다면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 요거만 한다면 성공적인 인맥 관리가 된다. 그리고 좀 우리가 어려운 거 뭐라 그랬어요? 웃어야 된다 그랬죠. 웃는 흙에 우리의 침 못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울 아침마다 보고 웃어라 이거죠. 자기의 특징, 아까 그랬죠. 자기의 특징이 뭐고 내 목적이 뭐고 그와 관련된 뭐라 했어요? 전문가 3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했지만 그 마지막에 설명했지만 머리에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그걸 이루어진다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데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